손가락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이 하고 있고 자기도 똑같이 했는데 빠는데 편안한 게 아니라 뭔가 밴드가 들어와 있잖아요. 꺼끌꺼끌.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는 게 좋고, 요 단계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고착 현상 보입니다. 그래서 흡연, 담배 많이 피고 남 비꼬는 거 좋아하고 의존적인, 유아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화는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물체하고 얼굴은 구별하는데, 여러분, 조금 선생님들, 결혼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야 좀 재밌긴 하는데, 아동은. 자, 애들이요, 언제 제일 예쁠까요? 애기, 막 신생아가 났어. 근데 신생아 딱 보면 예쁠까요? 아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애기를 딱 낳는데, 어떤 낯선 애가 딱 누워있으면 저보고 저의 애래요. 저 애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주 현실적인 애가 있는 거야. 우리가 태교할 때 아주 예쁜 달력 모델들 갖고 막 태교를 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그렇게 예쁘지도 않는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딱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제 애래요. 근데 배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쵸? 누워있다 낯설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유는 몇 시간마다 먹여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분유에 비해서 빠르죠. 그래서 2시간마다 먹이라고 티칭을 해요. 그러면 모유 먹이는 것도 여러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애가 제 뜻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먹인다고 먹였는데 자꾸 울고, 그 다음에 또 2시간마다 먹여야 될 압박감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밤에도 수유하느라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무감 때문에 키웠던 것 같아요. 신생아기라기보다는 초반기에는. 그렇죠? 너무 힘들고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지면서 애기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뻤던 시기가 뭐냐면 어느 순간 얘가 씩 웃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를 딱 캐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네짓이요. 소셜 스마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한번 그거 딱 보고는 이제 넘어가는 거야. 못생긴 애도 내 애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착이 막 만들어지면서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그죠? 별짓으로 부모들이 다 아는 단계가 요때예요. 그래서 웃는 거, 소셜 스마일이 실제 그 의사소통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8개월. 자, 낯가림,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낯가림은 6개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6에서 8개월까지 외우면 더 복잡해요. 6개월이 낯가림이 시작한다. 그러면 아까 6개월이 뭐예요? 또 뭐가 시작한다 그랬었죠? 유치가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9개월, 10개월은 낯가림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가 이제 9개월부터예요. 그래서 대상 연소성 개념 발달한다는 건 아시겠죠? 엄마가 있는데 안 보이면 찾게 되고 없으니까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낯가림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낯선 사람 오면 울고 친한 엄마한테만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없어. 짜증내고 울고 이 단계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낯가림 분리불안이 심각해지는 단계가 9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불안이 나오죠.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심한 불안 증상이 분리불안이고요. 자, 8에서 30개월 아동계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항기, 절망기, 부정기요. 그래서 저항기는 엄마 찾는 거죠. 그죠? 엄마 어디 가서 찾고 울고 막 부르지르고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를 자꾸 찾고 엄마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엄마 바지가랑이 붙잡고 달라붙어 있는 거. 이게 저항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망기는요. 우울하고 슬프고 주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자꾸 엄지손가락 빠는 게 좋잖아요. 자꾸 엄지손가락 빨고 그 다음에 오줌 싸기 시작하고 놀이개 젖꼭지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부정기는 주위 환경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낯선 사람에게도 이제 조금 친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불안이 반복이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분리에 대한 뭐라 그러지? 대처 능력이 애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그전 증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중재 방법.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요. 갑자기 낯선 사람을 툭 갖다 주면 애가 무서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자주 방문해서 낯선 사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들이 한 명만 낳잖아요. 하나만 낳고 또 직장맘들이 많으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보시면 되고요. 또 신뢰감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외출 중에는 전화 걸어서 엄마가 외출 중이라는 거 알고 목소리를 꼭 듣게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직장맘들이요. 직장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애가 알거든요. 엄마가 요 시간대쯤 되면 어디 가는 걸 아니까 아예 문 앞에 앉아 있어요. 못 가게.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애 시선을 딴 데로 돌려놓고 몰래 가죠. 그거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애가 울더라도 엄마 직장 갔다 온다 인사하고 근데 반드시 저녁에는 돌아온다 라는 그거를 믿음을 주셔야지 애가 서서히 거기 분리불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찾았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인사도 없이 싹 사라져버려. 안 보여. 그럼 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사하고 애정 표현해주고 울더라도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스스로 그걸 깨치는 거죠. 엄마가 좀 있으면 들어올 거다라고.